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주변 지날 때면 위험했던 적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3,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광주시가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신속 대응 TF를 가동했지만 수년간 지속되온 불편이 한 번에 해소될지는 의문입니다. 첫 소식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승용차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백운교차로를 지나갑니다. 공사 구간에 설치된 복공판을 지나가자 승용차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복공판과 인접차로에 단차가 커 차량이 흔들린 건데 이 사고로 차량 앞 범퍼가 박살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하지 않은 시민들도 불편하고 걱정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일단 차가 정차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좁다 보니까 옆에서 나온 차들과 이렇게 충돌 위험도 있고 또 운전하기도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차량 파손과 소음 등 공사가 진행된 지난 6년 동안 접수된 민원만 3,100여 건, 1년에 500건으로 하루에 1건 이상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공사 구간의 모든 도로를 개방하겠다던 약속까지 2차례 연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너무 공사가 늦어요. 빨리 끝난다고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 교통량이 너무 많고 그런데 좀 공사를 좀 빨리 좀 끝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공사 구간에서 예상하지 못한 안반 물량이 증가했고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도관 등 지작물이 설계보다 추가로 발견돼 도로 개방이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TF를 만들어 신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30일간 집중 해소 기간을 운영해 복공판과 도로면 단차에 따른 불편 상황과 차선 및 유도선 불편 상황 등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개방은 당초 원래 6월 말로 우리가 예상을 발표를 했지만 지연이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는 무조건 저희들이 전면 개방을 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현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의 토목공사 공정률은 지난달 30일 기준 92% 수준이며 공사 구간 도로는 42%가 개방됐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연기와 관련해 조만간 개통 시점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양해를 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의 교육 현장이 AI와 디지털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미래 교실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수업 혁신과 함께 학생들의 창의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업 성과의 누적과 전문성, 그리고 그에 걸맞는 교육 환경 조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와 화상 수업이 한창인 화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겨울에만 굉장히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사회적,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 환경의 중요성도 알리고 학생들의 디지털 사고력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는데 수동적인 학습자가 아닌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원래대로 수업이라면 솔직히 조금 지루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미래 교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번 수업은 수업 혁신 등 학교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기 위해 전남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2030 교실. 학력 인구가 줄고 작은 학교가 늘어가는 전남 교육 환경에 맞추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는 공감대에서 시작됐는데 최근 유행하는 AI와 디지털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첨단 기기의 접목을 통해서 미래 교실의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2030 교실은 단순히 기술 혁신을 넘어 전남 수업 대전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43곳을 비롯해 중등 40곳 등 모두 134개 교실이 마련돼 미래형 수업 공간 조성과 수업의 대전환을 통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성과의 누적과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같은 뜻과 의지를 가진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함께 수업 연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는 이런 수업들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여러 교육 네트워크들이 두터워질 수 있게끔 학생과 교사가 서로 협력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2030 교실이 학력 인구 감소로 위기에 놓여 있는 전남의 학교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문어의 금어기가 풀리자 전남 여수 앞바다에는 어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좁은 해역에 낚싯배부터 여객선, 레저선까지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졌는데요.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나선 해경들의 순찰 현장을 최왕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섬으로 향하는 대형 여객선 주변에 작은 배들이 몰려 있습니다. 대형 선박이 지나가자 낚시 어선이 크게 흔들립니다. 문어 금어기가 해제된 여수 앞바다, 수백 척의 배들이 바다로 나왔습니다. 낚싯배 등록은 400척이라 하는데 한 1000척 나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 한 3배, 4배는 잡힌다고 보면 돼요. 문어를 잡으려 얕은 수심까지 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인근 배에 끌려 나오거나 빽빽한 어선 사이를 비껴가는 선박도 보입니다. 문어가 많이 잡히는 곳이 저수심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많은 배들이 암초 쪽에 붙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생업 중인 어민들도 불편한 게 많습니다. 낚싯줄에 다치는 사고부터 어망 망가짐, 항로 방해 등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지줄이가 전부 낚시가 다 바뀌어갖고 있지 않아요. 손을 다치고 막 그래. 낚시객끼리의 안전사고도 해마다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이 일대에선 15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좌초나 충돌로 운항 부주의나 정비 불량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단은 그 조업선들의 경쟁적 조업 활동을 좀 자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해양 종사자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좀 예방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여름 일찍 시작된 무더위에 피서를 온 낚시객까지 더해져 밀집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경도 구조 인력을 미리 현장에 배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영암의 한 스티로폼 공장의 매연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기존의 창고로 쓰던 곳까지 설비를 놓고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신고를 내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스티로폼 제조 공장 한가운데 굴뚝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열기를 생산하고 배출하는 시설로 날마다 2.5톤씩 목재류 연료를 떼우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선 지난 2012년부터 수년째 매연이 나와 어지럽고 농사일에도 방해받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현장을 벗어나야 돼요. 그러면 현장을 벗어나면 농작업을 못 한다고 보는 거죠. 그 정도로 머리가 두통이 날 정도로 그 냄새가 민감합니다. 실제 지난 2023년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장에서 대기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이 3차례 모두 배출 허용 기준 이상으로 나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업체 측이 최근 인근 창고에도 가열시설 등을 놓고 공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 주민들은 현재도 건강과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2번 죽이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있는 것도 불법을 해서 자꾸 영업을 해오니까 군에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를 더 지은다고 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정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업체 측은 자리가 협소해 현재 공장에 있는 설비를 인근 창고로 옮기는 것일 뿐이라면서 증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해 기준치 이상 배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라는 번지에서 B라는 번지로 설비를 하나 옮기고 있어요. 그것뿐입니다. 용량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영암군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달 중 공장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안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을 일단은 전달을 했고요.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또 사업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 감시원을 보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10년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할 때 처음으로 융복합 전시를 열었던 사운드아트의 거장 류지 이케다가 전당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더 깊어지고 확장된 작품으로 돌아온 류지 이케다는 콘서트를 관람하듯 작품을 마음껏 즐겨달라고 전했습니다. 박소인 기자입니다. (10년) 전 0과 1로 이루어진 일상의 데이터를 흑백의 바코드와 전자음으로 변환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였던 류지 이케다. 10년 만에 전당에 돌아온 그의 작품은 더 정교하고 고도화됐습니다. 데이터를 단순한 정보가 아닌 조형적 재료로 활용하는 류지 이케다는 시각적, 청각적 감각의 극한을 추구하는 데이터 미학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전시에선 인간의 DNA에서 천체 물리학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의 스펙트럼을 더욱 정밀하고 고도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영상과 소리로 구현했습니다. 신체를 울리는 어떤 그런 커다란 사운드, 그리고 밀리픽셀로 움직이는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들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시청각을 굉장히 극도로 자극시키는 그런 작품을 통해 감각적인 한계와 인지의 한계를 실험합니다. 작품 하나를 구상하고 완성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릴 만큼 치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철학적 질문을 던지지만 관람객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작품과 관람객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는 걸 원치 않는 그는 언론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조차 경계합니다. 스스로를 작곡가라고 칭하는 류지 이케다는 콘서트 관람객이 연주자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듯 자신의 작품도 콘서트처럼 봐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작가의 바람대로라면 그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감각의 문을 활짝 열고 작품 속에 몰입하는 겁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고층 복합 빌딩에서 불이 나 건물에 있던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15층 건물의 10층에 입점해 있는 한 의학시설 베란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며 일부 폭발 등이 발생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화재 경보음이 울렸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노동조합에서 노조원이 회비를 횡령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농어촌공사는 해당 노조원이 10년가량 노조활동을 하며 회계 관리를 했는데 업무 인수인계 중 회비 액수가 맞지 않아 내부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횡령 액수는 8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어촌공사는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며 노조가 곧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자체가 뒤늦은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구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오늘 2m 높이의 다리 난간 위에 철조망을 설치했고 다음 달 중순까지 추락 방지망을 다리 밑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석산 구름다리에선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8명이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위탁 생산 중인 현대자동차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이 출시 6개월 만에 유럽 판매량 10,000대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 기준 판매량은 1,300여 대로 같은 기간 국내 판매량 3,900여 대보다 6,000대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일본 수출도 지난 5월 말 현지 시장에 인도된 뒤 한 달여 만에 약 100대를 판매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